예. 이번 시간 진단평가 필기 테스트 3차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래도 오늘 따져보면 한 일주일 남았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좀 공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들을 수 있는데 듣고, 뭐 책을 좀 보신 다음에 뒤에 있는 테스트 문제 꼭 좀 풀어주시고요. 1회부터 20차까지 있으면은 뒤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최근에 나온 문제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3차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문제를 풀다 보면은 계속해서 번복입니다. 번복이니까 참고사항으로 해서 알고 계시고, 근데 또한 문제도 똑같이 나오지는 않아요. 내용은 똑같은데, 문제가 똑같이 나오지는 않는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 이 내용은 꼭 알아야 되겠다 하는 문제는 꼭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은 비슷한 문제가 나오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수리 내용에 기재된 용어인데 견적서에 사용되는 용어죠. 이 견적서에 사용되는 용어는 절대적으로 시험에 나옵니다.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두 문제, 세 문제도 나오기도 하고 하는데 한 문제 이상 꼭 나온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점검과 인스펙션 먼저 보게 되면은 차 제가 말씀드렸죠. 차가 일단 공장에서 제일 먼저 들어오면은 공장장이 맞이한다고 그랬죠. 공장장이 맞이해서 그냥 외부에서 인스펙션만 한다. 만이 중요하죠. 만. 다른 것은 하지 않는다. 해서 점검의 인스펙션. 두 번째, 조정 A, 쉐시장치죠. 쉐시장치에 대해서 기능상의 기능에 대해서 조정하는 작업으로서 기능적으로 조정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시운전도 무조건 해야 돼요. 그래서 시운전까지 포함한다. 기억을 해주시고 수정 리파이어 R, 수정 R은 차체에 관련된 거죠. 차체에 관련된 구부러졌거나 찌그러진 면을 수정, 절단, 연마 이 단어가 중요하죠. 수정, 절단, 연마하는 작업을 뭐라 한다? 수정 R 리파이어 한다. 탈착 리무버 인스톨에서 얘도 또 만자가 붙죠. 탈착만 한다. 해서 알라이 탈착만이 중요하죠. 교환 익스체인지 얘도 시험에 가끔씩 나오죠. 조정 또는 수정 다시해서 셰시나 차체는 할 수 없는 상태면은 탈착하여 모든 것을 교환하는 작업으로서 모든 걸 다 포함하죠. 교환은 그래서 모든 작업을 포함한다. 그리고 뭐 오버홀은 오버홀만 한다. 생각나죠? 오버홀은 어셈블리를 완전히 분해해요. 작업하는 것을 오버홀한다. 그래서 탈착 작업 포함하지 않는다 해서 오버홀 기억을 해주시고 절개와 절단이라는 게 단어가 있죠. 절개는 잘라서 버린다. 절단은 잘라 맞춘다는 식으로 해서 기억을 해주시고 최근에 들어서 판금이 좀 많이 나옵니다. 판금 B, 요철, 찌그러짐 등등을 어디 수정하는 작업을 해서 뭐 어떻게 해요? 망칠한다. 변형을 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뭐예요? 파손 정도 외부에 그냥 보기만 하는 거죠. 보기만 한다. 인스펙션만 한다. 그래서 점검하이겠죠. 1번. 요거에 관련된 문제는 100%. 두 번째 문제. 뭐 얘도 잊을만 하면은 그냥 가끔씩 한 번씩 나오는데 뭐 부동액은 뭐 에틸렌 글리콜과 메탄올 글리세린이 있다 했습니다. 기름 덩어리다 기억을 해주시고 두 번째로 뭐 부동액은 뜨거울 적에는 위험하죠. 위험하기 때문에 함부로 열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엔진오일, 변속기 오일, 부동액 부족 시 어떻게 한다? 보충한다. 기억을 해주시고 부동액 혼합 비율 하면은 우리나라 온도를 생각을 하겠죠. 우리나라 좋은 나라, 살기 좋은 나라 이사 가지 말자. 그래서 요거 기억을 해주시고 교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가끔씩 시험 문제 나옵니다. 얘도 또한 뭐 드레인 플러그를 뺐어. 그다음 뭐 닦아내야겠죠. 내부는 내부에 부식 같은 게 발생할 수 있으니까 내부를 세척한다 했습니다. 세 번째 뭐 플러그를 결합한 다음에 주입을 하는데 주입목 몇 미리까지 10mm까지 보충한다. 얘도 시험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 차대 번호도 절대적으로 시험에 문제 나오죠. 절대적으로. 그래서 현대자동차 뭐 차대 번호 하면은 여기 앞에 회사군, 회사 제작사가 있어서 회사군, 그래서 차 종별이 있죠. 얘는 HJF, 승용 승합 화물 HJF. 그래서 얘는 또 국가는 제작사는 좀
그런 거부터 시작한다 그랬죠. 대우 L, N, 삼성, 기아, 그다음 M, LNM, LM이 아니고 LNM 순서로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사용이 아니고 쌍용이래요. 막 거기서 빠졌네. 쌍피 기억을 해달라겠죠. 그래서 요거까지 해서 얘는 회사가 있다고 해서 회사군. 그 차량에 대해서 정보적으로 쫙 나와 있는 뭐예요? 6자리가 있죠. 그래서 앞에 3자리는 회사군. 차량에 대한 특성적인 있는 것을 특성군 곱하기 2에서 6자리죠. 6자리 특성군에서 5번째 차체 형상이 있다는 거. 8번째 뭐가 있다? 배기량이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엄마. 죄송합니다. 어디까지 했죠? 어, 이렇게 배기량이 있다는 거. 그리고 10번째부터는 연식과 공장 위치, 그 일련 번호에서 번호군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회사군, 특성군, 번호군이 있다. 얘도 시험에 가끔씩 나오니까 참고해 주시고 앞 3자리 곱하기 2에서 6자리, 그 다음에 8자리가 되겠죠. 토탈 17자리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IOQ는 사용하지 않는다. 생각나죠? 그래서 대신 10번째 차대번호 중에 10번째는 연식을 나타낸다. 연식은 뭐랬어요? 30개의 알파벳과 30개 알파벳 숫자로 해서 30개, 21개 알파벳 9개는 숫자에서 기억을 해두시고 80으로 시작해서 0으로 Y로 끝난다고 그랬죠. 21개 알파벳. 그래서 다시 그러면은 2010년은 뭐라고요? 2010년 A, 2010A. 그러면 2023은 뭐예요? 2023은 P다. 그 다음에 2020은 Y인가? L인가? 하여튼 그 집중적으로 2010을 기억을 해주시고 지금 현재 P다. 2023년 P다. 해서 참고해 주시고 허가받지 차량 생산이 그 적은 그러한 것에 대해서 차대번호 허가를 내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는 요거에 대해서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속기, 뭐 수동 변속기, 자동 변속기, 반자동 아니면은 무단 변속기 다 아시죠? 다음에 연료는 A는 LNG고 L은 LPG다. 그래서 차대번호 관련돼서 문제는 꼭 나오니까 미배정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도 꼭 나오니까 참고해 주시고 또한 요 부분 요거에 대해서 차체 형상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기도 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얘는 평상적으로 우리가 보편 세단형을 A라 하겠습니다. A인데 그 다음에 뒤에 깎인 거 해치백 B 그 다음에 위에 깎인 거 투표형 C 다음에 늘린 거 D 뒤에만 늘린 거 외건 해서 순서대로 기억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례번호 중요하게 시험 문제 나오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에는 M이겠죠. M 그 다음에 승합차 그러니까 HJ가 되겠죠. 승용 승합 화물 그래서 3번의 답이겠습니다. 얘는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5번 좀 전에 얘기했습니다. 수리에 사용되는 용어 기재 용어는 떼었다 붙였다 그래서 탈착만이겠습니다. 포함하지 않는 탈착만 그래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6번 엔지적 A는 점화 시동키를 돌리는 찰나라고 했습니다. 시동키를 돌리는 찰나. 그래서 점화 시기라든가 아니면 분사 시기를 조정하는 걸 했습니다. 점화 플러그 관련돼 있죠. 시동키를 돌렸을 때는 제일 먼저 발생되는 게 매연이 됐습니다. 매연. 그래서 얘를 엔지종 A라고 했다. 두 번째 A를 포함하고 주변 간접 요소들이죠. 예를 들어서 펜벨트, 라제타 캡 아니면은 각종의 센서 등등을 우리는 엔진종 B라고 했습니다. 엔진 C는 오버홀, 보링한다는 거였어요. 보링. 그래서 엔진 속 내부 부품을 만드는 것을 엔진 조정 C다 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A에 맞지 않는 거, 점화 시기, 배송기, 점검, 분사 시기 다 맞는 거고 에어클리너 간접 2차 주변 요소이기 때문에 엔진종 B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철 우리가 여기서 기호 지금 기호를 생각하면은
수리 이력. 수리 이력은 뭐예요? 과거에 수리 정비 공장에 갔었던 걸로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수리 이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수리 이력은 X 아니면 W, 교환했을 때 익스체인지 X, 웰딩, 용접, 황금 용접했을 때 웰딩을 해서 XW 표기를 하고, 두 번째, 수리가 필요한 상태를 수리 필요로 하겠습니다. 수리 필요는 상태와 결과 표시를 안 됐어요. 상태는 AUCT, AUCT 긁혔어, A 어브레전, 어니지스 U 찌그러졌어요 에서 U, C 부식, T 띄어 깨틀다 띄어해서 AUCT가 상태 표시고, 다음에 뭐 있어요? 결과 표시. 결과는 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져서 결과를 표시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가치감가 리덕션 R도 끝을 꼭 기억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리덕션 가치감가 R은 뭐라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작은 손상에 대해서 기능에 이상이 없을 때 금액만 감가하는 거, 보건 수리는 하지 않고 그것을 가치감가 R 리덕션 이랬습니다. 다음에 도장할 수 있는 P가 있을 거고 교환하는 X. 그래서 결과 표시는 RPX 가감점한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점한다. 그래서 기억해 주시고, 뭐 찌그러졌어 U 그럼 수리력은 X하고 W라고 그랬어요. 상태 표시는 A, U, C, T. 결과 표시는 R, P, X. 그래서 긁힘으로 인해서 도장이 필요하다. AP. 그죠? 깨져서 교환이 필요하다. TX. 찌그러져서 가치감가가 필요하다. UR. 절대 한 문제 나옵니다. 자동 변속기 스톨 테스트. 자동 변속기는 오히려 압축 압력으로 작동된다고 그랬어요. 압축 압력 하면은 어딘가 셀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슬립이 발생할 수 있어. 그래서 스톨점에 제대로 안 온다. 그래서 온다 판단할 수 있는 스톨 테스트. 다시 얘기해서 자동 변속기의 슬립을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스톨 테스트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가상으로 변속기에 압축 압력이 있다 없다를 제대로 생성된다는 데를 확인하기 위해서 부동을 해보겠죠. 변속력 D 또는 R에다 놓는다. 그럼 변속되지 않게끔 브레이크 페달을 밟은 상태에서 악셀 페달을 쫙 밟는데 5초 이내. 그죠? 5초 이내. 왜? 손상되면 안 되기 때문에 5초 내에 한다. 밟았을 때 변속하는 시점, 그 시점이 스톨점이랬어요. 스톨점에 멈춰져 있냐, 안 멈춰져 있냐 확인을 하는 거죠. 스톨점에 와닿았을 때, 다시 2400에 와닿았을 때가 정상이고, 초과됐거나 아니면 완전 현저히 낮거나 했을 때 뭔가 이상이 있을 때죠. 초과됐을 때는 한참 많이 갔을 때는 뭐 계속해서 간 적에는 어딘가 압축이 샌다. 슬립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럼 문제가 풀려 나갈 거예요. 이 정도면은 정상이다. 페달을 얘가 틀렸죠. 그다음 발목 악셀 페달을 브레이크 페달 밟는다. D 또는 안에다 놓는다. 그래서 요거 시험에 가끔씩 나옵니다. 40% 확률. 손상에 발생할 수 있는 원인 5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돼요? 제작하다 제작 결함, 정비하다 정비결함, 사용하다 자연손상, 침수, 교통사고, 화재. 그래서 이렇게 다시 제작하다 제작결함, 정비하다 정비결함, 사용하다 자연손상, 교통사고, 침수, 화재가 있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도 20-30% 나올 확률. 전방점검사고로 틀린 것. 얘는 주는 문제에서 항상 나오죠. 전방이냐, 후방이냐, 측방이냐. 해서 보는 방법은 어떻게 돼요? 일단은 자동차는 직사각이 됐습니다. 전방부로 후방부는 세로로 보는 거죠. 그래도 어떠한 기준점을 리무의 포인트를 잡고 어떻게 해요? 양쪽의 대칭 여부를 확인한다 했습니다. 두 번째, 가로로 봤을 때는 틈새, 패널 간 틈새, 프론트 펜더, 도어, 리어 펜더 다 패널만 있어. 그렇기 때문에 틈새가 발생할 수가 있죠. 틈새를 확인한다. 또는
로드 클리런스를 확인한다. 여기서 로드 클리런스라는 거 상당히 중요하죠. 최저 지상로랑 똑같은 말이죠. 클리런스 간격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앞뒤에 로드 클리런스를 한다. 여기에 간격이 제대로 돼 있냐 안 돼 있냐를 확인하는 게 뭐라고요? 로드 클리런스에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로 볼 때는 로드 클리런스와 패널 간의 틈새 요걸 기억하면 되겠죠. 세로로 봤을 때는 이렇게 되는 거죠. 세로는 즉 전방이라든가 후방, 가로는 즉 측방 그렇겠죠. 그래서 전방상이 틀린 거, 클러치 연결 상태, 미끄러짐. 클러치는 어디서 봐요? 실내에서 보죠. 말도 안 되는 문제. 지우시겠습니다. 시험에 안 나옵니다. 운전석 실내 들어가서는 기능 점검 있고 장비품 옵션을 점검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청결 상태 등록증을 확인한다. 등록증 확인한 방법 시험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청결 상태는 시트하고 공기청정기가 있고 장비품 에어컨, 에어백, 오디오 이응이 있다고 했습니다. 각종의 상태를 기능을 점검하는 기능 점검이 있다 했습니다. 문제 풀었나요? 뭐예요? 실내와 관련 없는 거. 엔진룸이죠? 이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전면부 수리 흔적에서 우리가 기억을 해줘야 될 것은 뭐가 있어요? 바디는 프론트 바디, 엔진룸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메인 바디, 사람 타는 곳, 승차감이 좋겠죠. 사이드 바디, 프론트 바디와 루프와 언더바디와 다 연결시켜주는 측방부를 얘기했어요. 리어 바디는 후면부를 얘기하는 거고 바닥 역할하는 언더바디가 있다. 여기서 프론트 전면부, 프론트 바디죠. 프론트 바디는 무거운 엔진 사이드 멤버, 그죠? 사이드 멤버를 놓고 다음에 얘가 불안해. 크로스 멤버를 연결시켜 주겠죠. 다음에 앞에 있는 벽, 프론트 패널, 옆에 있는 벽, 인사이드 패널, 그죠? 양쪽으로 있겠죠. 엔진의 역할, 기능 역할을 할 수 있는 휠하우스 패널이 있죠. 그죠? 휠하우스 패널. 칸막이 대시 패널이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메인 바디, 바닥 플로어 패널, 그 다음 지붕 루프 패널, 그 다음 뭐예요? 필러가 이렇게 돼 있겠죠. 필러가 있고 뒤에 칸막이, 앞에 칸막이는 대시 패널, 뒤에 칸막이는 패키지 트레이. 방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발판이 있다고 그랬죠. 발판 사이드 실 패널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리어 바디는 트렁크 플로어가 있고 뒤쪽으로 리어 패널이 있고 양쪽으로 리어 펜더 바퀴 위에 있는 거죠. 펜더가 있고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다음 또 어디 있어요? 뭐 있어? 다 됐네. 요거 기억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분 뭐 있어요? 외판 부위 1랭크와 2랭크를 외판 부위를 한다. 1랭크는 뭐라고 그랬어요? 볼트 체결된 거다. 프론트, 펜더, 도어, 트렁크, 후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2랭크는 꺾기 한다고 그랬어요. 그냥 꺾기. 어떻게 해요? 옆으로 봤을 때 루프 패널, 그 다음에 리어 펜더, 발판, 사이드 실 패널에서 루프, 리어 펜더, 사이드 패널 이렇게 꺾기로 생각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 다음 A랭크, B랭크, C랭크 얘는 뭐예요? 자동차의 근원 뭐랬어요? 플로어 패널과 대시 패널 이렇게 있고, 다음 얘가 C랭크라고 그랬어요. B랭크는 엔진을 잡아주는 사이드 멤버가 있다고 그랬어요. 다음에 기능을 수행하는 휠하우스 패널이 있고, 사람의 보호를 시켜주는 필러와 뒤에 칸막이 뭐가 있다고 했어요. 패키지 트레이. 이 네 개가 B랭크. 다음 앞에 방패 보호 역할을 해주는 프론트 패널과 인사이드 패널이 존재한다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디귿자로 돼 있다. 뒤에는 T자로 돼 있다 했습니다. 트렁크 플로어와 리어 패널 이렇게 해서 자동차가 형성이 된다 했습니다. 요거 A, B, C 랭크 주요 골격 부위, 1랭크, 2랭크 외판 부위 절대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대시표로 나오겠죠.
14번. 14번 같은 경우는 주는 문제 3에서 일정한 주식을 둔다. 그죠? 3에서 5m. 15번. 요것도 관련돼서 제가 좀 전에 했습니다. 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제가 수리 이력 XW 수리 필요 상태 표시 AUCT 하셔야 되고 결과 표시 RPX 이렇게 해서 깨져서 가치감과 TR 긁혀서 교환 AX 긁혀서 도장 AP UP, UR, UP, UX 뭐 CP, CR 뭐 그게 다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성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6번 충돌 과정입니다. 충돌 과정은 세 단계로 나왔죠. 충돌 과정 3단계. 꽝, 할 적에 하는 찰나. 초기 접촉. 그죠? 그 다음에 꽝 했어. 꽝한 상태 최대 범률림. 뭐 넘어졌을 때, 그럴 때 먼지를 털어야 되죠. 떨어지는 분리이탈이 있다. 소성과 탄성이 있죠. 소성은 네. 교통사고 물리적 특성은 완전 비탄성인 소성 변형이다. 이거 별 5개죠. 별 5개. 오하는 찰나 꽝한 상태에 떨어지는 분리이탈이 있다 했습니다. 얘는 아니죠. 좀 전에 했던 거 또 나왔어요. 좀 전에 착체 관련된 거 안 나옵니다. 얘도 항상 조립 방식, 자동차 차체는 조립 방식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볼트 체결에 의한 조립 방식, 두 번째 스폰 용접에 의한 방식. 2랭크 A, B, C랭크는 스폰 용접, 1랭크는 볼트 체결. 그러면은 뭐예요? 여기서 볼트 체결이 아닌 거 찾아내면 있죠. 거꾸로 볼트 체결, 볼트 체결, 볼트 체결. 실링은 뭐예요? 실링은 방음, 방진, 방수 역할을 한다. 그러나 실링은 제작사에서 있는 경우 있고 또 일반 공장에서 하는 게 있다고 했어요. 일반 공장은 사람이 쭉 내려 쏘기 때문에 20에서 30cm, 무늬는 세로 모양, 그 다음에 얇고 가늘다. 그리고 베이컨은 이렇게 다 좋은 거다. 가로로 넣는다.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게 되면은 옳은 것 됐습니다. 정비 공장, 일반 공장, 나쁜 거 20에서 30 간격이 있다. 맞죠? 얘도 한 문제는 무조건 나온다. 두 번째 타이어 얘도 상당히 중요하죠. 얘도 문제는 무조건 나온다 생각하고 얘를 기억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순서대로 알고 계셔야죠. 타이어 폭, 편평비, 그 다음에 레디얼, 그 다음에 리메 직경, 타이어 내경 똑같은 말이에요. 그다음 무게가 있어야 속도가 난다. 그래서 타이어 폭, 편평비, 레디얼, 리메 직경, 타이어 내경 무게가 있어야 속도가 난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맞는 거네요. 맞는 거. 70은 편평비, 80 얘는 타이어 폭, 리메 직경, 타이어 내경, 80이 무게, S가 속도. 그죠? 그래서 요거 별 3개. 얘는 넘어가죠. 수지 부품 하면은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 우리가 손상의 종류는 어떻게 해요? 철판에 해당되는 얇은 강판은 긁힘이 중요하겠지. 긁힘, 찌그러졌거나 쭉 늘어날 수도 있어. 쇳덩어리, 쇳덩어리는 줄어들거나 비틀릴 수가 있어요. 다음 수지, 플라스틱은 찌그러지거나 구부러지거나 꺾이고 균열, 박리가 있다 했습니다. 박리, 유리 상당히 중요하겠죠. 유리는 균열과 파단이 있다. 그래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뭐야요? 수치가 아닌 거. 얘는 유리다. 균열과 파단은 유리다. 자동차 사고 유무 메이커 사일런스 패드가 뭔지 아시죠? 사일런스 패드는 트렁크에 붙어있는 찐디기라고 그랬어요. 찐디기. 방진 단열 역할을 한다. 생각나죠? 얘는 제작 라인에서만 유통된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공장에서는 비슷한 거 가지고 가위질로 했기 때문에 직각, 가위질 짜뚝짜뚝 얇고 좀 엉성한 것은 다 뭐예요? 정백 공장. 제작사는 다 양호한 거. 다음에 제작사는 이러한 아기가 있어. 구멍, 귀처럼 아기가 있다. 사일런스 패드 판단으로 옳은 것 됐습니다. 둥글다 했습니다. 타이어 트레이드 패턴 종류가 아닌 것. 트레이드 패턴. 타이어 구조를 먼저 생각해 보자고요. 타이어는 카커스 뼈대의 역할하는 나이롱. 카커스 붙인 방향에 따라서 직각이다. 레디얼. 사선으로 붙어 있다. 보통 바이어스 타이어. 얘는 여기를 바닥면을 트레이드라 한다. 트레이드. 옆면 타이어 호칭이 그려져 있는 이 옆면을 뭐라고요? 사이드 월이라고 그랬어요. 사이드 월, 사이드 월. 그다음 휠과 타이어와 연결시키는 고리 역할들은 비드브가 있다. 비드브. 그렇게 해서 뭐 이런 주름을 이런 것을 타이어 홍기피에 들어가져 있는 홍기피 얘를 그루브라고 하죠. 그래서 한번 기억을 해두시고 이것이 보여지는 패턴에 따라서 그루브 패턴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틀려진다고 그랬죠. 우리가 그루브가 회전하는 방향으로 열심히 잘 살고 있어. 잘 살고 있어. 리브형. 얘는 트럭이나 버스. 그 다음 지그재그로 살고 있어. 빵빵 치고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덤프 트럭, 러그형, 지그재그 러그형. 다음에 글러브가 이렇게 바둑판처럼 쫙쫙 전체적으로 돼 있어요. 블록형, 얘는 사계절 타이어다. 레디얼 타이어. 비대칭형, 안쪽으로만 글러브가 잔뜩 형성이 돼 있어요. 얘는 코너링에 좋은 경주형이다. 얘를 비대칭형이라 한다. 방향성형 시험에 잘 나옵니다. 고속주행용 우리가 쓰는 타이어다. 방향성형. 타이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은 하나만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예요? 수막 현상, 하이드로플래닝 현상인데 수막 현상이 대체 뭐냐? 그래서 물 위로 떠다니는 거다. 수상 스키 타고 다닌다. 얘를 수막 현상이라 한다. 타이어에 대해서 이 정도 알고 있으면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뭐 했죠? 이 그림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렁이가 회전하는 방향 살고 있다. 리브형, 지그재그 러브형, 사계절 타이어, 블록형, 비대칭형 안쪽 경주형. 그래서 얘는 양방향으로 잘 형성이 돼 있다. 많이 쓰여지는 게 우리가 타고 다니는 승용차다. 그래서 방향성형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찾아보는 충분했어요. 그죠? 그래서 특성, 아이오키를 사용하지 않는다. 침수차 흔적으로 틀린 거. 침수차는 세 가지로 나눈다. 실내, 트렁크, 오염 냄새가 난다. 그죠? 다음에 엔진이 하자가 발생이 된다. 다음에 전기계통 이상이 있다. 세 가지로 나눠진다. 그리고 매매가 불가능적으로 같이 하락된다. 국부적으로 지속적으로 쫙 부식이 발생되죠. 그래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어 있다가 아니고 떨어져 있다죠. 완충작용을 한다. 타이어 규격이 써 있다. 뭐라고요? 사이드월 옆에 옆구리 옆구리 보여지는 옆구리 여기를 사이드월이라고 한다. 생각나죠? 밑줄 친 부분이 대체 뭐냐? 차대보는 여기서 지금 세 문제나 나와서 짜증나게 그죠? 여기서 10번째 뭐예요? 연식을 얘기한다. 이 연식은 좀 전에 얘기했죠. A부터 Y로 끝나는데 21개. 그래서 30개가 9까지 해서 30개가 회전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0으로 시작한다.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10은 A다. 그래서 L이네. 2020은 L이고 2023은 P다. 올해가 P. 2023이니까 P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소 회전 반경 선회했을 때 뭐 언더세어링이라든가 오버세어링이 발생될 수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에어컨만 장독식
다시 얘기해서 선의 안쪽 바퀴 주행각이 바깥쪽보다 크게 한다. 휘어잡고 회전한다고 그랬어요. 휘어잡고 회전한다. 바깥쪽의 바퀴보다 안쪽 바퀴 각도를 크게 한다. 그만 장독식이 됐어요. 그 다음에 동심원을 그리는 반경을 뭐라고 하냐? 우리는 최소 회전 방향이라 한다. 얘는 몇 미터 이하? 12m 이하. 사인 알파 외측각도의 각기죠. 외측각이 사인 알파 외측각도 이거의 각도. 그죠? 왜 회전하는 거니 외측각이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L 축거 그죠? 앞뒤에 하나가 가는 게 아니고 앞뒤 몸체가 가니까 다음 플러스 바퀴가 좀 차체보다 뒤쳐나오는 못거리 캠핑거리. 그래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근로 시간으로 해서는 시험에 안 나올 수가 없죠. 어떤 때는 두 문제도 세 문제도 나옵니다. 아까 찾아보는 칙칙 나오는 것처럼 근로 시간은 토탈 실제와 휴식으로 나타내죠. 실제와 휴식으로. 그러나 실제는 직접 간접 대기로 나눈다. 대기는 기다리는 걸로써 수준부품 가공대기가 있다. 간접은 청소라 있습니다. 청소 또는 교육이라. 직접 작업 시간 뭐예요? 얘는 실질적으로 작업하는 거라서 그러기 때문에 뭐예요? 직접 작업 시간이 정비업체에서 공인 매출의 대상이 되는 시간이다. 했죠? 그러나 직접 작업 시간은 시작과 끝, 정비 작업 시간, 실제로 작업하는 것을 정비 작업 시간이라 하죠. 정비 작업 시간은 어떻게 고칠까? 수익 검사. 그 다음에 작업하는 내용을 주체 어떻게 고쳤나 그래서 시운전해 보는 거 완성 수입 주체 완성 이러한 정비 작업을 하면서 뭐가 발생돼요? 여유 시간이 발생된다. 여유 시간. 그래서 직접 작업 시간은 정비와 여유로 나눠진다. 거 참고해주고 여유는 공장장이 작업 지시하는 공장 여유가 있고 작업자가 스페나 줍는 작업 여유가 있고 그 다음에 생리 필요가 있다. 공부 줍는 게 누가 주세요? 작업자 작업 여유. 작업 지시 누가 해요? 공장장 공장 여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얘는 그냥 틀려. 뭐야? 직접 공인 매출의 대상하는 시간 직접 작업 시에 속하지 않는 거. 직접 작업 시간은 정미와 여유가 발생된다고 했어. 정미는 수입 수치 완성. 여유는 어떻게 해요? 여유는 작업 지시하는 공장 여유, 공구 접는 작업 여유, 허리 피는 필요 여유, 화장실 가는 생리 여유에서 기억을 해주시고 얘는 간접 작업이다. 그 내용을 시험 나와요. 표준 작업 시간은 왜 있냐? 왜 있어요? 세 가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인 산정, 작업 능률, 경영 합리화, 별표 3개. 표준 작업 시간 효율성을 위해서 구분은 구성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근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정미 작업 시간이 있고 정미 작업 시간 중에는 뭐가 발생돼? 여유 시간이 발생되죠. 정미 실제로 작업하기 전에 뭐를 해요? 준비하는 준비 작업 시간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공임은 수리 공임은 표준 작업 시간에다가 공임률을 가산한 것을 우리는 공임률이란다. 공임률은 1인이 1H 동안 어떻게 해요? 올린 매출을 공임률이라고 한다. 그래서 하나 또 있네 중요한 거. 작업 소요 시간은 공장마다 다 틀려. 왜? 설비 조건, 신축이냐 구형이냐 아니면 작업자 숙련도 A급 작업자냐 B급 작업자냐 아유 속도를 어떻게 하냐 속도에 따라서 시간이 차이가 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러면은 뭐야 이거 좀 전에 표준작업자 중요성은 공인산정 경영합리와 작업능력 양상 이거 별 3개. 선상의 호칭 시험에 잘 나오죠. 호칭은 5개가 있다. 5개. 스치는 서로 간의 스치는 사이드 스트랩. 골목길 교차로 등지에서 옆에를 때리는 정직각으로 때리는 정직각 손상, 사이드 손상, 브로드 사이드 손상. 그죠? 리어 엔드 손상. 얘는 뭐예요? 신호 대기하고 있는 차 뒤에서 꿀밤한테 때린 거. 얘를 리어 엔드 손상.
뒤에 있는데 뒤로 발차기를 해서 헤드램프 같은 거, 헤드온 손상. 그럼 뭐냐? 측면끼리 스친다. 뭐예요? 사이드워 스왑. 충돌과 추돌. 충돌과 추돌. 추돌은 고속도로 사고다. 동일한 방향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충돌은 반대 방향이다. 그럼 반대 방향이 이루어지는데 정면, 측면, 다중이 있다. 그죠? 정면, 측면, 다중충이 있다. 측면에는 무게중심이 향한다. 향심. 벗어난다. 편심, 충돌. 두 가지는 나타난다. 속도, 에너지, 운동량 보존의 법칙, 운동량 보존의 법칙, 합과 같다 했습니다. 두 자동차 합은 충돌 후 운동량 합은 같다. 그래서 빵 달리던 차가 섰어. 어떻게? 1톤에 60km, 60km에 10톤, 네, 섰어. 빵 섰어. 한 대가 섰어.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나머지가 살아 있겠죠. 어떻게? 하나가 서 있어. 승용차는 날아가겠죠. 날아가는데 얼마나 날아가? 어떻게 빼면 되겠죠. 살아 있으니까 요거 곱하기 하면은 600. 요거 곱하기 하면은 60, 540. 숫자는 안 밝혀도 시험 나오더라고요. 박두노 쳤었고. 했죠. 이거 했나? 이거 했네. 갑니다. 패널 변형의 종류는 네 가지가 있어요. 패널 변형 종류 네 가지. 어떻게 해요? 나뭇가지가 꺾이듯이 평판대기가 빡 꺾여지는 것을 꺾임. 다음 코로나 엣지 부분에 찌글찌글 찌부러짐. 지나다니는 차 많이 봤어요. 이렇게 찍 화살표 모양. 뭐라고요? 보조개다. 별표. 초성딸처럼 올럭볼럭 화장지 요철. 이건 뭐야? 화살표 꼭 부족해. 37번 표준 작업시가 공임료라면 뭐야? 수리공임. 시험 잘 나와요. 수리공임이란 기술적 요소인 표준 작업시간, 사회적 경제적 요소인 공임료를 적용시킨 거다. 여기서 공임에 속하지 않는 거야. 공임은 황금, 용접, 도금, 도장 다 있어. 근데 군안, 견인, 견적 얘네 세 개는 없다. 둘 중에 하나 나온다겠어요. 가동률은 실제분의 직접 가실직이랬어요. 작업 능률은 직접분의 표준. 작직표. 가실직 작직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실직 작직표 8분의 5. 이거는 1급에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1급 요거는 80%, 90%. 39번은 뭐냐? 중고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 언제 사용하냐? 신품이 아니고 중고였을 때죠. 그래서 제작 부품 하나 찍고 넘어가자고. 제작 부품 단종됐을 때 만들어 쓰는 거. 수리비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생각나요? 직접. 원상복구 뭐야? 그래서 부품과 공임을 얘기한다. 임시수리비 빵꾸 떼우는 거랬어요. 그래서 자력으로 이동할 수 있게끔 빵꾸 떼우는 거. 추정수리비 손상이 너무나 커. 폐차하고 선지급해주는 미수선수리. 그래서 수리비는 직접 임시추정, 간접이 있다 없다? 없다. 직접 임시추정 뭐냐? 자력으로 이동할 수 있는 수리, 빵꾸 떼우는 걸 뭐라고 하냐? 임시수리비다. 41번. 또 나왔어요. 근로시간. 근로시간 직접 작업시간은 정미와 여유시간 나눠진다. 정미는 수입주체 완성이다. 생각나요? 수입주체 완성이다.
손상해지는 대체 속도가 2배 증가하면 손상의 대체 몇 배냐? 제곱에 비례한다. 4배. 그죠? F, 중경력 F는 MA에서 M은 질량, A는 가속도로서 T분의 V2-V1.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그래서 뭐 세크분의 그래서 얘도 뭐 한번 나왔어. P 운동량은 M, V 속도죠. 어셈블리 이런 거 설명 안 하겠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죠? 수리공임은 도장, 도금, 용접, 분해 뭐 그런 거 다 있지만 군한, 견인, 견적은 없다. 공임, 이거 좀 전에 했네. 공임 매출은 뭐에 직접 작업하는 시간이죠? 그래, 직접 작업 시간. 직접 작업 시간. 손상 상태가 언제 손상 상태냐? 언제 손상 상태 흔적이 있냐? 언제가 있냐? 분석할 수 있는 충돌 형태 구성 요소. 미안해요. 충돌 형태 구성 요소는 상대물 속도, 위치, 관성이 있다. 상대물은 손상 상태 흔적, 무엇과 물체가 충돌하였냐? 충돌 상대물. 속도값은 대체 어떠냐 했습니다. 속도값은 어떠냐? 충돌 속도, 위치, 간접 손상이 발생됐냐? 관성, 뭐야? 2차 충돌이 발생됐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6번이 두세 번 나왔습니다. 상대물로 해서. 좀 전에 했던 거죠? 그래서 회사군, 특성군, 번호군이다. 회사군, 특성군, 번호군이다. 원상회복, 직접 수립이죠. 부품과 공임을 얘기한다. 센터에 추가 달려서 비틀림, 휨, 꺾임 등등을 확인한다. 얘가 뭐라고요? 센터링 게이지. 센터링 게이지는 센터 위치 등등을 확인하는 센터가 추가 달려 있다. 근데 센터 추를 버려버렸어. 왜? 장애물이 있어서 안 되겠어. 그래서 점과 점 대각선, 컴파스와 같은 점과 점 대각선. 얘를 뭐라고요? 프레임 게이지. 점과 점 대각선, 프레임 대각 측정을 할 때 쓰는 거. 사고자동차 관찰 방법에 맞지 않는 거. 도장 상태는 경사 쉽게 본다고 그랬죠? 경사가 얼마나? 직각이 경사야. 그죠? 45도. 45도를 본다. 그죠? 그래서 요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40% 이상. 52번 도장 공정. 깨끗이 닦아내 탈지 목적으로 천천히. 그죠? 닦아내 도장이 떨어지지 않게끔 방청 목적으로 전착. 얘 탈지 목적이기 때문에 인산화에다 놓고 얘는 방청 목적에는 에폭시라는 데 있습니다. 정전 도장 서페이스 밑작업한다. 평활성.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천히 하부 중부 상부 재원에 관련된 문제는 한 문제, 세 문제까지도 나옵니다. 자동차 재원이란 지수, 무게, 구조 등등을 수치로 나타낸다. 전장 앞에서 뒤로 봤을 때 평형에게 최대 길이, 그죠? 평형의 최대 길이. 전폭 앞에서 뒤로 봤을 때 직각으로 최대 거리, 그죠? 직각으로 최대 거리. 다음에 전고 수직으로 최대 거리. 그렇게 해서 기억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차축 중량은 총중량으로 따져지죠. 이 충중량 배분 중량을 축중이라고 하죠. 축중. 이 축중을 바퀴 하나씩 나눴어. 윤중, 윤하중. 그죠? 그래서 앞뒤 바퀴 간격 축거, 좌우 바퀴 간격 윤거. 뭐예요? 수직인 최대거리, 전고죠, 전고. 우리가 뭐든지 받침대는 뒤로 나올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를 오버행, 뒤 오버행, 앞 오버행, 그죠? 뒤 오버행, 앞 오버행.
그래서 얘는 했던 거니까 넘어갔습니다. 브레이크 패드 마무 정도 몇? 1.5. 타이어 마무 정도 몇? 1.6. 브레이크 유격 10에서 15. 클러치 곱하기 2, 20에서 30. 핸들 최고치는 30이다. 요거까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브레이크, 유압식 브레이크죠. 유압식 브레이크 마스터 실린더에서 브레이크 액이 파이프 통해서 휠 실린더로 가고 있어요. 패드가 다 닳았어. 오일이 많이 내려가겠죠. 그러면서 뭐야? 오일량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앞바퀴 앞에서 봤을 때 앞바퀴의 앞과 뒤에 토인, 토아웃, 캠버, 캐스터, 그죠? 킹핀은 요거 절대 100% 시험. 100% 캠버, 휨방지다 이렇게 받쳐준다 생각하시면 그럼 받쳐주고 가야 조작력이 가볍죠. 캐스터는 방향성, 자전거 생각하면 되죠. 방향성, 핸들 뽑고 자전거 들어. 잘 간다. 그죠? 킹핀 경사가 핸들을 가볍게 한다. 주사위를 가볍게. 쉬미를 방지한다. 토인은 뭐야? 토인은 뭐예요? 토인은 평행하게 회전한다. 얘가 많이 나오죠? 100% 시험 나옵니다. 100%. 차축의 힘이죠. 셋백, 차축, 스러스트가 등등은 옆에서 봤을 때 수직인 각도를 캐스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캠버 앞에서 봤을 땐 캠버 우짜 에이 했던 거네. 얘도 했던 거네. 최쇄전 반경. 성능 점검 제도에 대해서 절대 시험에 나옵니다. 그게 되면은 성능 점검자는 어떻게 해요? 기능사 이상입니다. 기능사 이상이고 옛날 거래 기능사 이상. 이거 지금 거다. 산업기사를 가지고 있으면은 바로 투입이 가능하고 기능사가 있으면은 플러스 실무 3년입니다. 기능사 플러스 평가사 실무 경력 1년입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두시고 요거 시설 장비 그림으로도 절대 시험 나옵니다. 청진기도 있어요. 청진기 도막 집게 측정하는 도막 측정기. 그래서 요거 절대 시험에 나온다. 100% 나온다. 100%. HID 뭐 그런 거 2년이야 2천만 원. 그죠? 보증 범위에서 요거 얘도 200% 100% 시험 나옵니다. 그래서 볼까요? 동일성 차대번호 원동 기억 시등을 상면정 점검한다. 튜닝 불법 튜닝 있는지 확인한다. 용도 변경 렌트 영업다. 자기 진단 보게 되면 나머지 센서는 다 엔진이고 이니비터 입출력 솔레노이드 3개만 변속기다. 여기서 보상 범위에 벗어나는 거 또 있어. 요거 또 있어. 내부 클러치 클러치 판지 시험에 나오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동력 전달은 다 하실 거고 변속기 하실 거고 조향 고전 요것도 시험에 나왔었던 거고 얘도 시험에 나왔던 거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 진단평가 필기 테스트 4차 하겠습니다. 4차
이어서 가겠습니다. 충격력 시험 별 5개. 제가 계속 얘기했죠. 속도, 무게, 구조, 각도에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차체 패널 변형 중 차체 패널은 평판한 게 꺾이는 꺾임, 코너나 엣지 부분 찌글찌글 찌부러짐, 화살표 모양 보조개가 있다고 그랬죠. 화살표 모양 보조개. 다음에 초생달처럼 올록올록 요철이 떠있습니다. 얘가 기죠. 3번 일상점검 범위가 아닌 것. 일상점검은 쉽게 누수를 확인한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수. 그래서 4번은 아닙니다. 2차 충격에 대한 설명. 2차 충격은 다른 말로 관성 손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반대 방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5번 실링 또 나왔죠. 실링 일반 공장 사람이 한 거 엉성한 거 찾아내면 되겠죠. 엉성한 거 얇다. 그죠? 그래서 두껍고 매끄럽고 뭐 얘네는 제작사. 전착도장법 도장 얘기했죠. 표면을 처리하는 전처리 탈지 목적. 그다음에 하부 도장 방청 목적으로 에폭시를 간다고 그랬어요. 에폭시 전착도장 코드 쓴다. 그래서 하부 도장. 다음 평활성 중부 도장, 광택성 상부 도장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시험 나옵니다. 별표 3개. 제가 좀 전에 저 시간에 얘기했죠. 볼트 체결과 스폰 용접 체결이 있다. 그래서 1랭크는 볼트 체결, 2랭크는 C랭크까지는 뭐예요? 용접 체결이다. 그래서 1랭크는 외판 부위, A, B, C는 공격 부위다. 그래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 설명, 성능 점검 자세. 얘는 제3자의 차를 보기 때문에 객관성이 꼭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객관성이 아닌 것 찾아내면은 지람 양해 받아야 한다. 지람 주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휴대해야 할 부품은 에서 드라이버, 목장갑, 펜전 등 반사경. 내부 부품을 보기 위해서 드라이버, 청결 및 외부 패널을 닦기 위해서 목장갑, 하체를 보기 위해 사이드 슈 패널 등 하체 보기 위해서 펜전 등 엔진등 보기 위해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오류 발생 원인에 안 나와요. 지우세요. 충돌은 반대 방에서 부딪히는 걸 했죠. 서로 반대 방향이 됐어요. 반대 방향에서 오다가 부딪히는 거다. 그래서 충돌은 어떻게 해요? 정면, 다중, 측면이 있다고 그랬죠. 측면은 무게 중심이 어떻게 한다? 향한다, 향심. 벗어난다, 편심. 그죠? 그래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2번 도어 패널은 가운데 뭐가 들어가요? 유리가 들어가죠. 그래서 인너 패널과 아웃 패널이 있다는 거 꼭 좀 기억을 해주시고 도어 패널이 점검사항이 아닌 것 됐습니다. 그래서 손잡이라든가 그렇게 이런 거 다 보는데 팬더 상부 볼트 탈부착 흔적은 프론트 팬더 점검 방법입니다. 그래서 차량 전방 주주주 좌측방부터 전방, 우측방, 후방에서 시계방향 돈다고 그랬죠? 좌측방으로서 시계방향으로 한 번 돈다. 트렁크 내부 점검 사항이 아닌 것 됐습니다. 트렁크 내부는 매트를 걷어보겠죠. 트렁크 걷어보면 뭐가 있다? 사일런스 패드가 있다. 이 사일런스 패드는 방진 단열 역할을 한다. 제작 라인, 조립 라인에서만 유통된다. 생각나죠? 확인하고 그 다음에 재원 스티커고요. 얘는 후드 점검이죠. 후드 점검. 일정한 주시거리 3에서 5m. 실내 장비품 에어컨, 에어백, 오디오 생각나요?
청결 상태는 시트와 공기청정기. 차체 전면 구성부로 만든 거. 프론트 바디죠. 프론트 바디. 사이드 멤버, 사이드 멤버. 크로스 멤버가 연결시켜주고 앞에 있는 벽, 프론트 패널. 옆에 있는 벽, 인사이드 패널. 휠하우스 동그라미. 칸막이 대시 패널. 유리. 유리는 외부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내부로 간다. 실내 내부로 간다. 내부죠, 내부. 프론트 휠하우스, 프론트 휠하우스, 도용실, 도장, 용접, 실링 상태 확인한다. 그래서 실링. 여기서 대시 패널, 카울탑, 카울 패널 등등 얘네는 대시 패널 보는 방법이에요. 1, 2, 3은 1, 3, 4 대시 패널 보는 방법. 그래서 휠하우스는 도장, 용접, 실링, 도용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링에서 차이점이 됐어요. 차이점. 메이커는 두꺼우나 탕이 두껍죠. 일방장은 얇다. 시험 나오죠? 100% 나옵니다. 100%. 실링에 관련된 거. 메이커는 좋은 거. 일방장은 사람이 하는 거, 나쁜 거. 정직각 손상이라도 했어요. 정직각 손상. 생각나요? 사이드 손상. 브로드 사이드 손상. 똑같은 말이겠어요. 사이드, 브로드 사이드, 정직각. 중요합니다. 시험 잘 나옵니다. 헤드온, 헤드램프 깨지는 거 앞에 부분. 사이드 수업 치는 거. 직접 손상은 뭐예요? 접촉한 손상은 직접 손상. 접촉한 면이 후퇴나 밀림에 의해서 뒷도어 안 열리는 거. 간접 손상. 스폰 용접인데 메이커라 했습니다. 메이커는 다 좋은 거겠죠. 용접 또한 메이커는 좋은 거야. 메이커 좋은 거. 그래서 높은 전압으로 빵빵 찍어내기 때문에 5mm 이상입니다. 5mm 이상. 대신 보여지는 부분은 보기 싫으니까 5mm. 보여지는 부위 외부편은 5mm. 보이지 않는 곳은 6mm. 그래서 암기하라겠죠. IFTL 실링 메이커 바르게 설명한 거 두껍다. 뭐야 실링 몇 번 나오는 거예요. 그죠? 짜증나네. 실내 트렁크 오염 냄새 난다고 그랬어요. 그죠? 오염 냄새가 난다. 그래서 얘네들은 뭐야? 라디오, 전기장치. 엔진룸 얼룩. 얘는 엔진룸이네요. 예, 전기장치. 그래서 침수는 실내 트렁크 냄새 난다. 전기장치가 이상이 발생된다. 또 엔진 이상이 있다. 세 가지. 겨울철 정상이 아닌 것 됐습니다. 봄철은 겨우내 쇳덩어리 도장이 불량이 생긴다고 했어요. 두 개 꼭 생각을 하겠어요. 봄철은 쇳덩어리와 도장 상태를 확인한다. 여름철은 에어컨, 그죠? 냉각수를 확인한다. 여름철이죠. 침수자동차 엔진 셰시분, 엔진에 이상이 있을 수 있는 거. 엔진하고 같이 붙어있는 라제타 코어가 끼어있다. 얘가 답이네. 얘가 오답 나왔네요. 얘는 실내, 얘는 전기장치, 얘도 전기장치. 요거 2번이 답입니다. 패널을 판금 수정하는 방법, 교환하는 방법, 도어를 수리하는 방법. 수리에는 패널을 판금 수정하는 방법, 교환하는 방법, 도어를 수리하는 방법 세 가지로 해야 돼요. 먼저 판금 수정하는 방법은 떼어서 수리하고 조립하고 도장한다. 그러한 수리는 강판 수리로서 대충 맞춤, 정확한 치수를 맞추고 그 다음에 평면 내기, 인너 패널을 용접하고 망치질한다. 왜? 미세한 변형을 없애기 위해서. 마무리, 아웃 패널을 부착시키고 그라인더기로 싹싹 문지른다. 왜? 미세한 손상을 없애기 위해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패널을 교환하는 방법. 패널 전체를 교환한다. 대부분 교환한다. 대신 전체를 교환하거나 작은 부분을 구분하여 대부분 교환한다. 요만큼 25% 또는 절반을 교환하고 나머지는 부분 작업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관해서 재활용한다. 도어를 수리하는 방법. 도어 전체를 교환한다. 아웃펜을 교환한다. 아웃펜을 교환하고 인너펜을 판검한다. 아웃펜을 인너펜을 판검한다. 인너펜은 절대 교환이 없다. 생각나죠? 2차 관성. 얘기할 건 없죠. 2차 관성. 했네. 했어. 여기 나왔어요. 손상된 도어 전체를 수리가 아니고 교환한다. 아웃펜을 교환한다. 인너펜을 판금한다. 아웃펜을 교환한다. 인너펜을 판금한다. 인너펜은 절대 교환이 없다. 까지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미배정 됐을 때 LPG는 뭐냐? 뭐예요? L이다. A는 뭐야? 그럼 A는 네? A는 LNG랬죠? 그래서 나머지야 뭐 자동차 수를 받기를 할 때 소비한 시간 손실. 그러게 소비한 시간이 손실되면 안 되기 때문에 대충 가견적, 아주 작은 손상이겠죠. 그런 가견적 내는 걸 뭐라고요? 의례적 견적이다. 의례적 견적. 그 다음에 견적은 세 가지가 있어요. 의례적 견적, 있는 견적, 없는 견적. 그래서 끝까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례적, 있는, 없는. 해서 작은 손상에서 가수리 견적, 의례적 견적, 의례적. 아유, 얘 또 나왔어요. 그래서 견적세에 기재되는 수리 내용에 설명 좀 맞는 거. 점검화 인스펙션. 조정 A, 어제스먼트, 기능에 대해 조정. 얘가 이렇게 되고, 비판금, 오버홀, 교환 X, 익스체인지, 리파이어 R, 수정 절단 연마한다. 요 내용으로 해서 시험에 안 나오면은 시험이 이상한 거예요. 견적은 작업 지시서다. 경영 자료다. 합의서다. 생각나요? 견적은 작업 지시서, 경영 자료, 합의서다. 그만하겠습니다. 얘는. 손상 형태 변화시키는 것은 요거 이렇게라고 하더니 거꾸로 나왔네. 그죠? 요거 별 5개. 이거 뭐야? 우리가 지금 2회차만 풀었는데도 풀었던 문제가 엄청나게 중복되네. 완전 비탄성인 소성 충돌이다. 생각나요? 요것만 외우시면 돼요. 후드가 우러진 경우 체중에 따라서 손상됐다. 부딪혔다는 거네. 부딪히면 뭐예요? 직접 손상이죠. 그죠? 힘이 가해지 발생되니까 직접 손상이죠. 화살표 생각나죠? 화살표 보조개 구부러지만 본래 상태로 돌아온다. 본래 상태. 탄성. 한계치를 넘어섰다. 소성. 그죠? 엄청나게 큰 손상. 거북기를 빵 때리고 뱅글뱅글 회전이 한 손상 물론 정지가 똑같은 말이죠. 이 현상은 2배 증가하면 제곱에 비례한다. 문제 풀었던 거 복습하는 거랑 똑같아. 심포 패널 단계에서 촉하지 않는 거. 세 패널은 심포 패널은 마스킹 할 필요가 없죠? 그잖아요. 마스킹 할 필요가 없다. 씻어서 그냥 칠하면 되는 거죠. 4가지 판금 수정하는 거죠. 판금 수정하는 수리 작업, 판금 수정하는 거. 떼어낸다, 수리한다, 조립한다, 도장한다. 생각나요? 떼어서 수리하고 조립하고 도장한다. 그러한 수리,
수리는 뭐 있다 했어요? 대충 맞춘다. 정확한 치수 위압기계. 그 다음 평면 내기 한다. 인너펜을 용접하고 마무리 아웃펜을 부착한다. 직접 작업 시간, 근로 시간에 대해서 나온 거죠. 정미와 여유 시간이 발생된다. 그죠? 정미는 수입 조치 완성, 여유 시간은 공장 작업 생리 필요해요. 이 내용으로 해서 시험 절대적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장 청소, 공장 정비, 간접 작업. 그죠? 공장 청소, 공장 정비, 교육, 간접 작업. 기능상에 대해서 원상 회복한다. 원상 회복하려면 부품과 공임이 있어야 돼. 그걸 뭐라고요? 직접 수리비. 임시 수리비 빵꾸 태운다. 그죠? 자력으로 이동하게끔 선지급한다. 추정 수리비. 수리비는 이렇게 직접 임시 추정 수리비가 있다. 간접 수리비라는 단어는 절대 없다. 정비견적서는 차를 수리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차 소유자가 있겠죠? 그다음 누가 고친다. 정비 공장이 있을 거고 무엇을 고친다 하는 게 정비 견적서의 큰 항목입니다. 그러면은 정비 내용, 정비 사업자, 차량 소유자, 그죠? 그래서 점과 점, 컴파스다 있습니다. 트램 게이지. 센터링 게이지는 뭐라고 했어요? 센터링 게이지는 가운데 추가 달렸다. 비틀림 힘 등등을 확인한다. 두 가지를 외우고 계셔야만 한 가지 문제는 절대 나오니까 풀어를 하겠어요. 그래서 가실직 작직표, 가실직 작직표, 가실직, 8분의 6, 75%, 8분의 6, 75%. 지수무게 성능은 재원이죠. 재원. 그죠? 재원이란. 근데 얘는 뭐냐? C는 차축 간의 거리, 뭐예요? 축간거리, 축거라 하죠. 그러면 좌우축 바퀴의 거리, 윤간거리, 윤거라겠죠. 그래서 재원에 관련된 문제는 절대 시험에 나온다. 직각, 좀 전에 재원에 관련 거야. 앞에서 뒤로 봤을 때 가로로 보는 거예요. 가로로. 앞에서 뒤로 봤을 때 평행하게 최대 거리 뭐예요? 전장. 직각으로 최대 거리 전폭. 수직으로 최대 거리 전고. 비민주적이며 전례 없는 일이 에폭시 수직에다 방청 작업을 한다. 뭐예요? 에폭시에다 방청성을 위해서 뭐예요? 하부 도장, 전착 도장이라고 하죠. 잠시만요. 제가 분수고를 하겠습니다. 됐죠? 53번. 도료를 이용하는 도장은 뭐냐? 일반적으로 상부도장이죠. 상부도장 광택성 색상을 낸다 했습니다. 색상은 단색, 그리고 여기에다가 알미늄가루 섞은 거 메탈릭 컬러, 솔리드와 메탈릭 컬러가 있다. 상부도장은 유압식 브레이크는 뭐예요? 페달을 밟았을 때 대기압과 진공압, 그죠? 자위를 이용한 부스터, 배력 장치가 있다. 배력 장치 다음에 연결된 게 마스터 실린더에서 파이프로 각각의 바퀴마다 연결돼 있다. 그러면은 여기는 밀폐된 유압이 됐습니다. 유압식 브레이크. 얘는 뭐예요? 파스칼 원리라 하겠죠? 어떻게 해요? 밀폐된 곳에 압력은 면적과 관련 없다. 패드는 1.5, 타이어 홈 깊이는 1.6, 브레이크 유격은 10에서 15, 클러치는 곱하기 2, 20에서 30, 핸들은 30. 숫자 외우시기 바랍니다. 성능 상태 시설 장비 기준 요거 100% 시험 안 나오면 이상한 거야. 알죠? 리프트, 자기 진단기, 도막 측정기,
그 다음에 청진기, 다음에 배터리 전압 측정기, 소음 측정기는 절대 없다. 나머지 정비류란 장비도 없다. 휠 밸런스, 휠 타짜기 등등 그런 건 없다. 그래서 요거 100% 시험에 나옵니다. 안 나오면 이상한 거예요. 57번 착유리 규격 동일성을 여부를 확인할 거 오는 거. 유리는 앞유리는 라미네터에서 접합유리, 뒷유리는 뭐예요? 열선유리. 그래서 나머지는 안전유리에서 템프레드. 그래서 앞에 유리는 접합유리다. 유리는 동일 메이커다. 한국유는 한국. 그리고 금강은 금강. 얘네는 틀린 모양을 가지고 있는 앞뒤는 1, 2개월 차이가 난다. 좌우측 똑같은 모양은 연과 월이 똑같다. 유리의 제작과 차의 생일, 유리의 생일과 차의 생일은 1, 3개월 정도 차이가 난다. 까지 기억해 주셔야 돼요. 센터링 게이지, 센터에 추가 달려서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비틀린 힘, 틀어짐 등등을 확인한다. 절단은 뭐 관련 없죠. 물질, 기체성의 물질에 해당하는 것, 가스. 그래서 탄소가루는 매연. 얘가 응고됐어. 끓음, 검댕. 부착물 추가, 튜닝. 도장 공정, 전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잘못된 거예요. 전처리. 전질은 탈질에서 탈지, 그죠? 탈지. 그래서 탈지, 화상 처리한다. 탈지로 한다. 이렇게 얘네들의 평활성, 전착 도장, 하부 도장, 중부 도장, 그죠? 평활성, 중부 도장, 밑작한다, 서페이스 도장, 생각나죠? 압축비는 어떻게 해요? 실린더 최저거는 이렇게 연소실 최저과 행정 최적이 있다. B 하면 큰 것보다 작은 거야. 그럼 연소실 작은 거, 전체 큰 거. 그러면 전체 얘가 몇이 됐어요? 80. 행정이 480. 그럼 80 더하기 480대 80이다. 그래서 뭐예요? 작은 것보다 큰 거. 그래서 7대1. 아니면은 막바로 해서 1 플러스 해주면 돼요. 사행정 사이클 중에 2번 실린더가 행정이면 3번 실린더 무슨 행정이냐? 샥 그으세요. 그냥 행정은 시계 방향, 흡입, 압축, 폭발, 배기. 이렇게 저는 여기서부터 스타팅해서 시계 방향으로 돌려줬습니다. 이렇게 시계가 돌려주고 그러면은 2번 실린더가 흡기래. 얘가 2번이래. 얘가 2번. 이 점화 순서 1, 3, 4, 2 얘는 반시계로 돌아갑니다. 반시계로. 이렇게 돌아가요. 이렇게 하면은 2 다음에 뭐예요? 1이죠. 1, 3, 4. 3이 뭐예요? 흡입 압축 폭발이네. 동력. 그렇게. 무조건 그냥 그어. 시계 방향 흡입 압축 폭발 100이 점화 순서 반시계. 헤드온 손상. 헤드램프 깨지는 거랬어요. 전면부. 요 시험 더블확률 60% 이상. 배기량은 8번째 됐어요. 8번째. 8번째 제작사, 차의 종별, HJF, 승합 화물. 5번째 차체 형상. 8번째 배기량. 그죠? 8번째 배기량. 뭐야? 여기서 뭐지? 배기량을 8번째인데 어떻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차체 형상인데 8번째. 띵띵.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F. 오, 맞지? F가 2개네. 이 문제가 참. 이런 문제 어디 있어?
안면 착률이 뭐야? 좀 전에 접합률 라미네이터율이라 했죠? 라미네이터율이 7번. 시링 또 나왔어. 아우 지겨워. 그죠? 요 또 나왔어. 징그럽네요. 정어마 인스펙션 보기만 한다. 수정 알 리파이어 찌그러진 구부러진 데를 수정 절단 잘못됐네요. 조정 기능상에 조정하는 작업으로서 뭐예요? 모든 작업을 포함한다. 얘가 잘못됐네요. 교환 수정 조정 못하는 거죠. 얘는 문제가 없네요. 하여튼 1번이다. 그죠? 수리공임은 도장, 도금, 용접 다 있는데 군한, 견인, 견적 공임은 없다. 군한, 견인, 견적 공임은 없다. 스폿 요것도 뭐 할 수 없는 거 1랭크 찾아내면 되겠죠. 볼트 체결. 뭐 이것은 한번 옛날 지금 이건 회차가 오래된 문제 같네요. 일말 젊은 수작업처럼 그냥 한번 해보세요. 휴대폰 말도 안 되는 거죠. 10대 준상 설명 틀린 거 다 객관적이어야 되는데 아닌 거 차리면 되죠. 잘못된 거다. 3에서 5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이익률 하면은 매출 이윤과 원가 이익률이 있습니다. 매출과 원가 있다. 매출 이익률은 매출이 분모야. 원가 이익률은 원가가 분모야. 원가가. 그리고 빼기는 큰 거 빼기 작은 거야. 그래서 매출 빼기 원가. 다시 매출 이익률은 매출이 분모, 원가 이익률은 원가가 분모, 빼기 분자는 큰 거 빼기 작은 거 한다. 제가 철칙이라고 했죠. 그래서 1번 스토어 테스트 5초 이상 잘못됐죠. 실내 청결 상태 시트하고 공기청정기 백미러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트와 공기청정기 백미러, 에어컨, 장비품 안 나옵니다. 자차 패널 조립 방법 아유 그만할게요. 무서운 거 나왔네요. 최고하기 싫은 거 나왔어. 아 짜증나. 얘가 요 근래 들어서 시험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문제에서 두 문제 나옵니다. 이거 중에서. 저도 잘 안 헤어졌어요. 일단 할 때 결함이 있고, 건조 직후 나타나는 게 있고, 시간이 경과됐을 때 있어요. 할 때는 두껍게 칠해서 질질 흘러내려, 세느강 흘러내린다, 세느강. 그죠? 시딩은 해석이 잘못돼서 어떻게 해요? 덩어리 생기는 거야. 경화제 나쁜 경우가 있어서 시딩 덩어리, 오렌지빌 압축 압력이 부족당해서 어떻게 해요? 떠덕 달라붙는 거야. 오렌지빌처럼 떠덕 달라붙는 거. 블러싱 도장이 타는 거야. 타는 거. 습기가 있어서 광이 죽는다. 뿌옇게 광이 죽는다. 기억해 주고 링클링은 주름처럼 주름이지. 링클링이 주름 모양. 그래서 쭉쭉 두껍게 칠해서 먼지는 말 그대로 먼지가 더스트 찌꺼기가 들어가 붙어 나오는 거죠. 크래터링 얘는 달 분화구란 뜻이죠. 분화구처럼 뽕뽕뽕뽕 분화구가 생긴 거. 메탈릭으로 알루미늄 입자가 배열이 잘못된 거죠. 색번짐 그래서 색이 중간에 다른 데로 새어나가는 거. 그래서 색번짐, 은폐불량, 색번짐, 색분리, 용재 파핑. 그래서 이런 것도 도장할 때 나타난다. 색분리 여기서 요것은 기억을 해주시고 여기까지 이거 4개 기억을 해주시고 색번짐, 색분리도 도장할 때다. 그래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색번짐, 색분리. 건조 직후 퍼티 자국이 있겠죠. 건조 직후 실이 퍼티 너무 얇게 칠해서 퍼티 자국이 보일 수 있어. 퍼티 자국이 보일 수 있다. 퍼티 작업하는 흔적이 나타나시죠. 테이프 방리. 테이프 마스킹한데 주로 같이 떨어지는 거야. 떨어지는 거. 그러므로 건조 불량은 말 그대로 딱딱해지고 피놀은 급건조시켜서 공기방울이 뽕뽕뽕뽕 바늘구멍처럼 기포가 생긴 거야.
그래서 연마 자국. 뭐 연마 자국 말 그대로 연마 흔적이 나타나는 거죠. 퍼티 기공. 퍼티 기공. 퍼티 자국은 퍼티 자국의 도포 모양이 보이는 거고 퍼티 기공은 구멍이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퍼티 연마 부위에 구멍이 형성되는 걸 퍼티 기공. 얘네들은 퍼티 자국, 기공, 연마 자국 등등, 피놀 등등은 건조 직후 나타난다. 시간이 경과됐을 때 나타나는 결합. 색깔이 변하는 변색. 그죠? 변하기 시작하더니 살살살살 보여져. 갈라짐이. 크레이징. 균열은 세 가지가 있어요. 보여지는 크레이징, 살살 갈라지는 체킹, 쫙쫙 갈라지는 크래킹. 크레이징, 체킹, 크래킹 순서대로 이루어진다. 균열이 있다 못해서 방락이 나타나 떨어지다 못해서 뭐야? 되니까 서로 자기네끼리 화학 변화가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가루가 생기는 거예요. 가루. 화학 변화야 가루가 생긴다. 촉구가루 생각보다 촉구가루. 부푸름 속에서 철판이 부식이 돼서 물이 들어가서 도막을 돌기 현상 나타나는 거예요. 돌기 현상. 광택 불량하고 뭐 나타나겠죠. 황변, 누런 색깔 나타난다. 자외선 때문에. 물자국은 건조를 제대로 안 했을 때 물방울이 보여지는 거죠. 녹슨다. 아이고 힘들다. 이거 외우려면 외운 사람 한 문제 이상 맞아요. 두 문제 정도로 맞춰요. 그래서 선상으로 갈라짐이 생긴다. 시작한다. 취킹. 그죠? 크레이징 보인다. 취킹 갈라짐이 시작된다. 얘가 갈라져서 크라킹이 발생된다. 얘네들을 다 균열이라고 한다. 근데 이 문제가 균열도 있네요. 갈라짐 시작한다. 취킹 정의가 그대로 있으니까 그걸 넘어가자고요. 사일러스 패드 효과는 방음, 방진, 단열 역할을 한다. 방수는 언제 쓰여요? 실링 작업, 그죠? 실링. 엔진 부분 주안점이 틀린 거. 엔진, 라제타 코어. 이물질 끼겠죠. 엔진 부위에 라제타 코어 이물질 끼겠다. 이상현상, 시동 상태, 시동 모터, 얘는 뭐예요? 전기장치. 그죠? 전기장치. 먼지 결합 원인이 틀린 거. 먼지 묻어 있는 거. 그죠? 먼지 묻어 있는 거. 그래서 요거 시험에 잘 나오죠. 위아래 점 개수. 개수는 3월이 아니고 12 빼기 3한다 했죠. 12 빼기 개수를 뺀다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죠. 위점 아래점은 위점이 연식, 밑에가 아래점이 월식. 그냥 막바로 한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아이, 뭐냐 이게 문제가 아니죠. 계기장식 경고등이 아닌 거. 경고등은 노란색하고 빨간색이 나타나죠. 잘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얘는 녹색이에요. 녹색. 지시등이죠. 요철, 같이 가볼까? 견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견적, 작업 지시서, 경영자료, 합의서다. 생각나죠? 요철 변경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돼? 황고하면 돼. 요철 변경 있을 때 수정하는 작업. 황고하면 된다.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오더라고요. 뭐야? 충격력 또 나와서 미쳐버리겠네. 초기 접촉 최대 방물림 분리탈 예로죠. 수리 방법, 교환할 건지 판금할 건지 뭐 그런 걸 생각하는 거죠. 그 판정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닌 거. 보급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교환하는지 판금하는지, 장비가 어떠냐에 따라서 조립 구조가 프레임이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아니면은 재질에 따라서 뭐 수리 시간은 절대 아닙니다. 우선 스친다, 사이드 쉐입 같은 방향 뭐예요? 추돌.
자체 수리는 어떻게 한다? 떼어내서 수리하고 조립하고 어디가 조립하고 도장한다. 떼어서 수리하고 조립하고 도장한다. 떼어서 수리하고 조립하고 도장한다. 됐죠? 그러한 수리 얘는 뭐랬어요? 아까 전에 몇 번 얘기하네. 얘는 대충 맞추고 평면 내고 마무리한다. 뜻 알죠? 그러니까 뜻 알고 있다. 그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기억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세한 변형, 여기서 미세한 변형, 미세한 손상 중요합니다. 미세한 변형, 손상. 여기서 대충 맞추면 정확한 유압기로서 정확한 치수를 맞추는 게 대충 맞춤이고, 평면 내기는 인너 패널을 용접하면서 뭘 한다 해서 망치질한다 했어요. 망치를 또또또똑 때려서 뭐 한다? 미세한 변형을 없앤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한 다음에 마무리한다 했어. 마무리는 아웃 패널을 부착시키고 어떻게 한다 했어요? 그라인더로 싹싹싹싹 분리를 없앤다 그랬어요. 왜? 미세한 손상을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미세한 변형은 평면 내기, 미세한 손상은 마무리. 어우랑 중고재생 뭐예요? 네, 얘는 뭐 말이 안 되죠. 센터에 추가 달렸다 했습니다. 센터에 추가 달렸다. 뭐예요? 센터링 게이지. 얘는 비틀림 휘잉 등등을 체크한다. 트램 게이지 센터 추로 버려버렸다. 왜? 대각선, 장애물, 점과 점, 컴파스다 했습니다. 했던 거잖아. 했던 거죠. 배기량은 뭐 차 고치는데 배기량이 왜 중요해? 그죠? 뭐 공해원료는 한번 보고. 에어치즐 얘가 대충 절단하는 데 쓰인대요. 별게 다 나오네요. 가실직 얘는 맞았네. 가동상황을 나타낸다. 가실직 작지표인데 얘는 아무런 관련 없는 거야. 그죠? 공인 원가의 구성은 내가 정비 공장을 차렸을 때 나가는 비용을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작업자 급여를 주는 게 작업자 인건비 하나. 그 다음에 공장 월세, 임차료 주는 것을 공장 관리비. 다음에 고정자산, 리프트 등 감가상각비 나타나는 공장 감가상각비. 다음에 간접비용, 사무직원 급여, 임원의 보수 등등을 뭐 복합기기 재료, 나머지의 감가상각비 등등을 뭐라고 해요? 일반관리비라고 했다. 하나 더 겸업 매출이라고 정비하면서 용품까지 같이 판매하는 것을 겸업 매출이 한다. 생각나요? 일반관리비를 맞는 것 됐습니다. 얘는 간접비용이다. 수도관리 공장 관리비죠. 그다음에 임차료 공장 관리비죠. 그다음에 제세공과금 공장 관리비에 들어가죠. 그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실직 작지표를 했습니다. 가실직 작지표. 그러면은 A를 보자고. 이거 복잡하게 해놨는데 아무것도 안 해요. A 가실직 작지표죠. 3분의 4. A는 3분의 4야. B는 5분의 4야. 따져보자고요. A 정비 공장의 작업 능률이 B 공장보다 높다. 맞죠? 얘가 맞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나머지 쭉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침전 방식 전착 도장. 증적하는 도장. 얘도 참 문제가 욕지에 넣어서 하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침전 방식으로 하는 것은 전처리 전착 도장. 일단은 침전 방식에서 방청성 목적으로 해서 전착 도장 이런 문제는 좀 나오기 어렵습니다. 사고자동차 관찰하는 방법 틀린 거. 탑승자 적재물 꽝에서 강아지 앞으로 뛰쳐나가거나 사람 뛰쳐나가는 거 관성 손상 2차 충격이랬죠.
정비명세서. 정비명세서는 영수증이나 마찬가지로 했어요. 똑같아. 소유자 정보, 그 다음에 정비공장 정보, 작업 내용. 그죠? 이 작업 내용은 부품이 관련돼 있죠. 신품 A, 그 다음 B는 뭐예요? 제재 부품, C는 중고 제품, F는 수입 부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간 보관한다. 맞는 거고 두부 각 하나씩 나눠 가져야 되죠. A는 뭐야? 신품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정비를 했을 때는 AS 기간이 있습니다. 3년 기준에서 3년 이상 30일, 3년 미만 60일, 1년 미만 90일. 얘도 또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사식이 A죠. 얘기할 거 없습니다. 오, 얘가 뭐야? 차체 바닥면과 지면 사이 간격, 로드 클리런스, 최저 지상고, 접착제 요구사항이 아닌 거 뭐야? 인화성은 아니죠. 불타면 안 되죠. 그냥 쉽게 판단해서 하십시오. 최소의 전방경 12m. 중량, 차량이 운행한 가능한 상태에서 사람이 안 탔다. 공차 상태 중량이라고 해요. 운행이 가능한 상태에 사람이 안 탔다. 공차 상태 차량 중량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탔다. 적재한 상태를 총중량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타고 적재한 상태를 총중량이라고 합니다. 철강 재료 아닌 것. 그래서 세라믹스는 신소재로서 센서 같은 데 사용된다. 이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학적 사이클은 정적 오토사이클 뭐예요? 가솔린이죠. 정압 디젤 사이클, 저속 디젤 배 같은 거. 얘를 합친 것을 사바테 사이클. 합쳤다고 해서 합성, 복합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얘는 오토 사이클을 얘기하는 거죠. 성능기록부에 관련된 건 절대 시험에 나오니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골격 설명 안 할게요. 얘도 설명 안 하겠습니다. 얘 시험이 안 나옵니다. 1급 하시기 바랍니다. 1급. 날아다닌다. 먼지. 탄소가루. 응고된 거. 범대. 튜닝 검사, 제출 서류가 아닌 거, 도계 외관도 어떻게 튜닝하겠다, 등록증, 구조변경 하니까 설계도, 원상복구 명령서는 관련 없습니다. 그죠? 6차. 이렇게 오늘은 많이 집중되는 문제를 풀어봤어요. 많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좀 이런 게 많이 나온다. 집중되는 문제를 풀어봤고, 여러분 제가 얘기했어요. 1차부터 20차 중에 20차 뒤로 가면 갈수록 최근에 나온 문제야. 그래서 기본적인 걸 다진 다음에 뒤로 가서는 절대적으로 풀어봐서 요즘 그런 형태의 문제가 나온다. 그래서 똑같은 문제는 안 나온다. 내용은 똑같다. 그죠? 그래서 늦게까지 진짜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다시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